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세상에 알려진 인천 11살 여아학대 사건과 너무나도 판박입니다. 숨진 아동은 4년 가까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는데 허술한 제도와 관리 탓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친아버지와 동거녀에게 3년 넘게 매를 맞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인천 11살 여아 학대 사건. 피해 아동이 오랜 기간 학교에 결석했던 것으로 밝혀지자 정부는 장기 결석 학생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아 나서지 않으면은 이제 신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저희 이제 그 보건복지부와 저희의 어떤 공통된 생각이고, 특히 장기 결석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 비슷한 사건을 우려했던 건데 아니나 다를까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숨진 부천 초등학생 A군은 1학년이던 지난 2012년 4월 이후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부모에게 출석을 독려한 뒤 결석이 계속되자 주민센터에 통보했을 뿐입니다. 이후 담임교사 등이 여러 차례 자택에 찾아가기도 했다는 게 학교와 교육청 측의 설명이지만 별반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현행법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일주일 이상 결석하면 학교는 부모에게 독촉장을 2번 발송합니다. 그래도 결석이 계속되면 학교는 주민센터에, 주민센터는 교육청에 통보하는 게 사실상 전부입니다. 석 달 이상 결석 상태가 되면 정원 외로 관리돼 관심에서 사라집니다. 행정기관이 장기 결석 아동의 소재를 강제적으로 파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부모와 제대로 연락이 안 되거나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학교가 강제적으로 행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나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많이 깨닫고요. A군은 결국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참혹하게 시신까지 훼손되고 냉동 보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신변이 우려되는 고위험군 추정 초등학생은 110여 명, 중학생은 140여 명에 이릅니다. 가정 내에서 이런 시신훼손과 같은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도 사전 예방적인 조치들이 꼭 필요한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가운데 정부는 부랴부랴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장기 결석 아동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